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부디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편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벌리 사건, SEC가 라이벌리 컴퍼니를 상대로 LBC 토큰이라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고요. 결과적으로 지난 11월 초 SEC의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ICO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EC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에 유사한 케이스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벌리가 리플 소송과는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코인우먼 콘텐츠를 통해서도 전달을 드렸었고요. 아무래도 라이벌리 자체가 리플처럼 규모가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지원하는 법정 지원자들이 많지 않은 리플을 지원하는 법정 지원자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일단 시장은 라이벌리가 SEC로부터 패배했구나, 여기서 모든 관심은 마무리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요. 적어도 리플 홀더분들은 SEC가 라이벌리에게 어떤 집행 명령을 요청했는지 계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SEC의 행보를 모니터링 하셔야 향후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적인 법 적용이 있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가 소송에 승리한 이후에 라이벌리에게 요청한 집행을 보면 과연 이것이 라이벌리의 해당 사건을 위한 집행인 것인지 아니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집행인지 참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라이벌리 역시도 다음과 같이 법원에 해당 집행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법원이 2022년 11월 21일 라이벌리 컴퍼니와 이 문제를 합리적인 조건과 업계의 명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하라고 SEC에 명확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공정한 구제 책임이며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부당한 구제에 대한 요구는 거부되어야 하고 법원은 SEC의 영구적인 가처분 및 폐기 요청을 거부하고 라이벌리에게 1차 민사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청문회 날짜가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청문회 결과가 암호화폐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SEC가 라이벌리에게 부과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는 라이벌리 증권법 위반으로 LBC 토큰을 판 수익이 2억 8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중에서 약 2,200달러, 원화로 약 28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LBC를 증권으로 등록할 때까지는 라이벌리와의 계약을 제한하라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ODJ라고 라이벌리에서 분리된 회사로서 LBC를 활용하여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퇴출 명령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과거 라이벌리가 판매한 LBC 토큰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SEC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지 2차 거래소에서의 LBC 판매를 결정지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의 행위를 다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SEC가 라이벌리에게 부과한 벌금은 매우 징벌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다른 사례들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했고요.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SEC가 소송의 비당사자를 상대로 해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로 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라이벌리로부터 이미 분리된 ODJ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LBC 토큰이 증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라이벌리와의 계약은 금지하라는 영구 금지 명령의 표현은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SEC의 사법권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디든 변호사는 리플 사건에서 네번 판사가
SEC의 변호사들이 법에 대한 충실한 충성심이 부족했고 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법적 논쟁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SEC는 라이벌리에서도 같은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내용을 초과하여 집행을 하려는 욕심은 결국에는 SEC 게리 겐슬러가 지금의 증권법으로 암호화폐를 관할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욕심과도 동일한데요. 게리 겐슬의 말이 맞다면 왜 FTX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라이벌리 사건이 리플의 사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권력을 가진 기관 혹은 사람들의 독주무대가 되는 만큼 그래서 존 디튼 변호사도 라이벌리 사건의 법정 조언자 역할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향후 리플 소송의 결과와 그리고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하니 그 시간 동안 남은 암호화폐의 행보를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 새해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